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일본, 보통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나라죠. 게다가 아직도 남한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아주 괴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학계에는 여전히 친일파들이 많이 있죠. 또 이른바 민족사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은 변방에서 또 어떨 때는 유사사학이라는 매도를 받으면서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책보세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일본 사라지거나 해방되거나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한 6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요. 오늘 때마침 한겨레에서도 서평이 나왔더라고요. 일본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50년 이상 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고 급속한 경제 성장만큼 침체도 빠르고 깊다. 전쟁 때 그 어느 나라보다 잔악했다. 이 책, 즉 일본 사라지거나 해방되거나의 마지막 문장처럼 고금을 통틀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일본을 이해해 보겠다는 시도다. 이미 수많은 책이 나와 있지만 글쓴이의 주장은 명확하다. 1000년에 걸친 무사 통치를 빼면 일본 이해는 불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이 책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목차부터 쭉 대략 개괄을 해보니까 정말 일반인들이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일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주목하게 된 것은요. 저자 때문입니다. 물론 김상태 씨 저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양력을 보니까 1964년생 이제 50대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수학과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중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학벌이 무슨 박사도 아니고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글만 쓰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이 50에 이런 책 써가지고 과연 먹고 살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어제 저를 찾아왔길래 물어봤어요. 이 양반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그냥 인쇄 수입 이런 걸로 사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이런 책의 저자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척박한 인문학적인 환경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소개해드린 겁니다. 이거 광고도 아니고요. 이런 좋은 책 600페이지에 달하는 목차만 보면은 일단 굉장히 내용 훌륭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이해가 가능한 책입니다. 오프닝에 책 광고 비슷하게 되는데요. 전혀 광고는 아닙니다.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책이다. 완전히 속속들이 읽어보지 않아서 100% 훌륭하다라고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목차부터 시작해서 서문 그리고 마지막 부분까지 쭉 개괄해 본 결과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내년에 책 스터디 모임을 가진다면 이 책도 반드시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그게 11세기에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무사의 나라, 무단 통치의 나라다는 얘기예요. 약탈이 그 근본적인 업이고 대내적으로는 무시무시한 무단 통치를 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위험한 나라. 해방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시인이었던가요? 북한에 갔더니 북한도 사람 사는 동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쯤이었을 거예요. 북한은 마치 마귀나 도깨비가 사는 나라라고 교육을 받았던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말입니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재미동포와 그리고 북한에서 출산한 진보정당의 전직 부대변인이었나요? 두 사람의 콘서트가 인기를 끌자 거기에 대한 수구 보수 언론들의 공세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 가면은 북한 체제에 문제 많죠. 그러나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보다도 더 나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있는 놈이나 좋은 나라지 서민들 살기 팍팍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아주 꼭대기에 이른바 김정은이나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백두혈통, 독립혁명가 가족들 뭐 이런 그쪽에도 1%가 존재하죠. 인간들 빼면은 나머지 대부분 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한민국도 거기 따라가가지고 99%가 아주 하향 평준화돼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로 변했는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북한을 찬양한다고 몰매를 때리고 그리고 그런 몰매에 부하내동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과거 백색 틀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종편들은 그야말로 저질 방송들 그리고 국민들을 오도하는 그 선봉에 서 있는 방송인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한국 사회의 저급함을 보여준 토크 콘서트 테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제 저녁 전북 익산의 신동성당에서 열린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의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 이야기 토크 콘서트가 사제 폭발물 투척으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스태프가 제지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날 뻔했다. 범인은 19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일베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의 정치적 극단주의가 현실에서 테러 행위로까지 나타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이 나라의 극단적 반북 이데올로기가 일종의 정오 범죄로 연결된 것이어서 예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닙니다. 공격의 표적이 된 신은미 씨는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연재 기사로 10월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관하는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왔는데요. 일부 극우단체들은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에 종북 콘서트라는 딱지를 붙이고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 엉터리입니다.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를 제대로 들어보고 고발을 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일베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회에 가장 저급한 극우적 주장에 물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범행을 저지를 때도 이 학생은 신은미 씨에게 지금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했냐? 라고 묻고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는데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준비한 폭발물에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힌 그런 상태에서 무모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한 청소년을 그렇게 귀먹은 상태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어른들이라는 점이 정말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특히 수구 보수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언론들은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복해서 생산했습니다. 툭하면 종북으로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실제의 테러를 조장하는 언어의 테러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볼테르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민주주의는 나는 당신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견해가 탄압받는다면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관용과 자유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자란 나무다. 그런데 북한의 사정에 대해 일부 극단 세력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짓이다. 관용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체제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가치다. 테러는 이 체제의 본질적 가치를 깨뜨리는 짓이다. 종북딱지를 붙이고 물리적 공격까지 감행하는 이런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산다. 그야말로 이 정권 그리고 이 정권을 비호하는 수구 보수 언론들의 엄습한 그 의도 속에서 대한민국의 독버섯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독버섯들은 결국은 이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만이 없어지는 그런 독버섯입니다. 사회가 바뀌려면 저는 정권을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아마도 생존력 있는 종편들은 또다시 변신할 겁니다. 마치 비판 언론인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신여 언론인 주제.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충남 서산시에 사시는 뉴스키너님 저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메이파이어님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파이어. 5월의 불이란 뜻인가요? 저보고 감사드립니다. 캐사미님 역시 저보고 감사드리고요. 마포구 합정동의 사람이 먼저다 83님 저보고 감사드립니다. 출자금 납입도 하셨네요. 네. 이분이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말다가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83님. 83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아는 사람은 75입니다. 75. 그 책의 이름이 뭐냐라고 게시판에서 물었는데요. 책 제목은 1번 사라지거나 해방되거나 저자 이름은 김상태입니다. 예. 우리 또 이 감각이 빛나는 감각의 소유자 김용민 국장이 올해 말 2015년 해돋이 대축제 광고 카피를 만들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조합원님 서울에 사십니다. 최태민 조합원님 인천에 사십니다. 이재만 조합원님 경기도에 사십니다. 정호성 조합원님 경남에 사십니다. 박지만 조합원님 서울에 사십니다. 최경환 조합원님 광주에 사십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돋이 축제에 함께하며 한 해 스트레스 확 풀고 을미년 새해 맞이해요.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족들 모시고 공개방송도 하고 그리고 해돋이 대축제를 합니다. 미래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도 있습니다. 예,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미래협동조합 국민TV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 공지사항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유료입니다. 돈 내야 됩니다. 예. 한 250명 정도까지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100명이 넘었습니다. 104명이더라고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수 기자가 오늘 한국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예. 꽃보다 할배가 아니고 꽃보다 국정 개입입니다. 서수 기자의 날카로운 칼럼 소개해드리죠. 11월 28일 세계일보가 청와대 문건을 특종 보도했을 때만 해도 쟁점은 대통령 실세의 국정 개입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한 대통령 딸의 사조직인 구국봉사단의 총재를 지낸 최태민 씨의 사위이자 200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정윤회 씨가 현 정부에서 직위도 없는 채 비서실 인맥을 통해 전국에 개입한다는 것을 지적한 기사였다. 문건의 표기 방식은 정부 문서라고 하기엔 조잡했지만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실의 핵심 인사들이 만난 시기와 장소까지 적혀 있었다. 지난 1년간 일어난 권력 내 돌발 인사이동의 의문도 풀리는 듯한 내용이었다. 다 그랬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인사. 갑자기 기무사령관이 물러나고 거기에 박지만의 고등학교
육사 동기동시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더니 그것도 임기를 못 채우고 또 물러납니다.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뀝니다. 후임자도 없는데 일단 자르고 봐요. 갑자기 국정원에 인사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정윤회 문건 보도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진실은 그 디테일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내용을 찌라시라고 무시하고 책임 없이 보도한다고 언론을 비난하면서도 발언과는 상반되게 대통령 관련 문건으로 인정하고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의 잇따른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 딸의 승마 경기와 관련해서 문화체육부의 국장과 과장을 날리라고 했다는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증언이 나오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은 기정사실화하는 듯했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 대체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부인권, 다시 말해 즉각 해명할 권리가 한복서를 합니다. 그 해명을 모든 언론이 다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의 속성상 최고 권력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황이면 권력 비판 보도는 다소 오보의 여지가 있어도 위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언론 판례의 방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불법한 국정개입을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언론이 급하게 보도할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확인을 안 하느냐고요? 그 문건을 유출하지도 않았던, 그 문건을 작성하기만 했던 그 조홍천, 지금 마치 문건을 유출한 주인 양 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만약에 세계일보가 사전 확인을 하려 했다면 그 기사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정권 아래서는. 그런데 대통령의 해명과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사건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측근의 국정 개입이 아니라 청와대를 둘러싼 측근끼리의 암투가 초점이 되고 국정 개입 의혹을 사던 정윤회 씨는 피해자로 둔갑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 개입의 통로가 되었다 보도된 청와대 비서진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권력 암투의 반대축으로 소개된 김기춘 실장은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를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측근과 정윤회 측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윤회 씨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걸로 흘러가고 있다. 정윤회 씨 딸과 관련된 문화체육부 인사개입설은 저 멀리 흘리고 유출된 문건을 누가 어디서 들은 정보로 작성하고 그게 어떤 경로로 외부에 공개되기에 이르렀는가에만 추적하는 검찰 수사 덕분이다. 그야말로 휩상시 아래에 문지방에 바싹 엎드리고 있는 개만도 못한 검찰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윤회 씨가 만약 국정에 전혀 개입이 않았더라면 그 억울함 당연히 풀어줘야 합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느냐 여부는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일입니다. 권력 암투가 권력 누수를 불러와서 권력자에게 치명적인 사건이라면 국정 개입은 감시와 비판도 없는 암흑지대에서 정책을 잘못 이끌어 국가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 암투는 권력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선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국정 개입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게 수사해야 하는가는 검찰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도 청와대 발표도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으로서는 검찰과 청와대 발 보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유진용 장관이 정윤회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 승마 선수 선발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벌이고 그 감사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을 꼭 집어서 수첩에서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잘라라고 했던 그 의혹에 대해서는 왜 검찰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 수첩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만 찾아내면 정윤회가 유전지 무전지 분명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동생 박지만 씨가 저축은행 관련 비리로 입길에 오르내릴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동생이 아니라지 않았느냐 신경질을 벌컥 내면서 동생이 아니라고 했으면 됐지 뭔 딴소리야 라는 식으로
수사할 여지를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은 청와대 실세는 진돗개니 오래전에 나를 떠난 사람이니 이런 말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설 거기에 대한 검찰의 개입 자체를 원천 봉쇄합니다. 객관적인 검증은 받을 필요도 없다는 그런 식입니다. 이러면 한간의 의혹이 더 접목된다는 사실 대통령도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뭘 했느냐는 질문에 아직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은 대통령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보도를 한다는 말은 언론의 의문에 확인을 해준 다음에 얘기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검찰은 권력 암투가 아니라 국정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온 국민의 관심사에 수사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방향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라고 서석 기자는 일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들통이 나는데 그렇게 가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정권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두 분 대통령도 임기 2년차까지는 지지도가 70%까지 달했어요. 특히 김영삼은 임기 1000년도에는 무시무시하게도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차부터 자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2년차 말기에 40%의 그 선을 뚫고 30%로 내리박았습니다. 이딴 식이면요. 이제 그야말로 그렇게 오지 말아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온갖 공갈을 쳤던 레임닭 곧 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닉네임 테스터즈님 조합원 가입 방금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건 이달 22일까지 광고입니다. 이행곤 조합원님의 탐나오렌지를 소개합니다. 하우스 감귤 농사 경력 10년차의 노천강 농사꾼이 정성껏 재배한 감귤을 직접 판매합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하여 당도가 13브릭스, 브릭스라는 게 아마 당도의 그 단위인 것 같아요. 13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 블루초로 판매되는 감귤입니다. 향이 좋고 과즙이 풍부한 신품종 감귤인 레드향, 황금향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탐나오렌지.com, 네이버 다음에서 탐나오렌지를 검색하세요. 모바일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연락처는 010-2827-3917, 010-2827-3917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한 김에 또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이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끝나는 광고네요. 이게 오늘이 마지막 D-1 광고입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저도 해봤고요. 단식 어렵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 미래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해보시고 성공하셔서 몸과 건강까지 좋아졌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7이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광고였습니다. 사실 정윤회파와 박지만파의 암투가
핵심은 아닙니다. 정윤회의 국정 개입이 핵심이죠. 그러나 그 암투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지만은 혹시라도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들도 이런 암투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권력 암투 필연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 줄기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새누리당도 그중 한 줄기죠. 공적인 라인입니다. 사적인 라인이 존재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적인 라인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인척, 즉 박지만 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측근 가신 정윤회 라인이 있었던 거죠. 대부분 그 암투는 집 근처에 다 정리가 됩니다. 이명박 때는 박영준과 정두원의 싸움, 왕자일환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두원이 일패도지하고 박영준이 이상득 그 힘을 빌어서 호가호위하다가 일찌감치 깜빵 가셨죠. 근데 이 정권에서는 사실상 승자는 정윤회 파였지만은 패자촉인 박지만 파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라는 점, 그 점 때문에 사실은 두 라인으로 길게 끌고 오다가 결국은 그 다툼, 갈등이 수면 위에 올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물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 컴컴하게 들어서 있는 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수구 보수 세력들이 계속 권력을 장악해야만이 자기의 기득권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수구 보수 언론들은 안타깝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진실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사설 대통령 가심과 동생 세력 권력 충돌 갈수록 가관이다 라는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둘러싼 이 정권 사람들끼리의 공방이 갈수록 가관이다. 청와대가 그제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름이 나왔다고 밝히자 조 전 비서관 측은 지어낸 얘기라며 펄쩍 뛰었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았던 오모 행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이 문건 작성과 유출 모두 조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 서명을 강요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이 수사하기에 앞서서 청와대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특별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 자료를 검찰에 건네줍니다. 그런데 그 감찰 자료를 만들면서 전부 다 죄를 조응천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조응천과 연결고리를 했던 오모 행정관에게 야 이건 조응천이가 다 주도한 거야 라는 식으로 진술서를 쓰라고 하고 그게 서명하게 하도록 강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정윤회파가 박지만파를 완전히 밟아버리기 위해서 조응천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런 주장들이 지금 서로 치고받고 싸움박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의 첫머리가 바로 그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거죠. 이어서 청와대에선 때맞춰 조 전 비서관이 오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국정원 전직 간부, 대검 수사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의 측근 전모 씨, 언론사 간부 등 7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문건 작성 유출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조 전 비서관은 이건 역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파문 초기에 정윤회 씨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의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박지만 회장과 가깝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쪽으로 굳어져 가자 청와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역공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 해설하자면은 이제 검찰을 통해서 문건 내용은 허위다. 뭐 검찰이 그런 수사를 내는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조응천이 죽이게 나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조선일보 판 해석은 그 배후에 박지만과 정윤회가 있고 그들의 갈등이 이런 손발을 통한 싸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 청와대 전현직 간의 다툼은 박지만 씨를 등에업은 대통령 동생 쪽 사람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정계입문 초기부터 보좌해온 가신그룹 두 패로 나뉘어져 이전 투구를 벌이는 양상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박지만 쪽 사람들은 상당수 올해 초중반에 걸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을 비롯해 현재 청와대를 장악한 쪽은 한때 모두 정윤회 씨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세력 사이에 말 그대로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 마음을 붙잡을 것인가를 놓고 권력 암투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바로 정윤회 동향 문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양측은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혈투를 불사하고 있다라면서 조선일보 안타까워합니다. 양측은 서로 자신은 피해자고 상대가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여권에는 이런 권력투쟁을 막거나 입바른 소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어떻게든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뿐이다. 새누리당 역시 정윤회의 정자나 박지만의 박자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피하려 하고 있다. 아마도 조선일보 이야기대로 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국민의 눈에 다 똑같은 사람으로 비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둘 다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이 다 맞아요. 문제는 여권이나 기타 등등 공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권력투쟁을 막거나 입바른 소리를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선일보 안타까워하는데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정윤회 얘기만 나오면은 박지만 얘기가 나오면은 한마디로 단칼에 뚝 잘라버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입을 봉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를 하는데 누가 거기서 입바른 소리 하겠습니까? 수첩에다 이름 적어놓고 청와대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김기춘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참 나쁜 인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할 뻔짠데 누가 거기서 감히 입바른 소리를 하겠냐는 얘기입니다. 일국의 장관이 잔이윤 감사시키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을 어떻게 감사를 시킵니까? 능력도 없고 전문도 없는데 차라리 똑같은 대우해 줄 테니까 고문에 앉으라고 하세요. 했더니 잔이윤이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제가 나 감사 안 시켜준다니까 바로 잘라버리는 그런 인간들 앞에서 누가 바른 소리를 하겠냐고요. 청와대에서 국가공문서가 수백 장 흘러나왔다는 것은 지난 4월과 5월, 7월에 연거푸 확인됐다. 그런데도 청와대 안팎의 누구도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교통정리하는 데 앞장서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터지자 청와대는 찌라시 수준이어서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특별감찰의 뒷북을 치며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무소신 무기력 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도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선일보가 질타하는데요. 그걸 몰랐습니까?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이랬던 정권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 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개인 소득자가 3천여만 명쯤 된답니다. 이 가운데서 한 해 소득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00만 명의 개인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소득자의 중위소득은 1,074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은 줄을 쫙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3천만 명을 줄을 쫙 세워가지고 1,500만 등 하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를 보면은 그게 중위소득입니다. 그게 1,07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인 소득자 3천만 명 중에서 1,500만 등에 있는 사람의 연간 소득이 1,074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500만 등부터 그 뒤에 3천만 등까지는 1,074만 원 미만이에요. 물론 평균 소득은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심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